자, 벌써 2시 20분, 새벽 2시 20분이네요. 여러분들은 꿀잠을 잘 주무시고 계시고 편집되어서 올라오는 영상으로 혼연공, 열공하시기를 바라고요. 명사는 아까 제가 그 명사구 전체 프리뷰하는 그 복습 시간에 명사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물질명사, 보통명사, 고유명사, 그다음 또 뭐 있죠? 보통명사 이런 네 가지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한국 문법책에서 배웠던 그 구분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간단하게 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그 두 가지 종류의 명사에 대한 일단 1차적인 구분 이런 거부터 하는 것이 먼저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뭐다? 이것들이 서로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였던 아이가 때에 따라서 셀 수 없는 명사로 전환되기도 하고 반대로 셀 수 없는 명사였는데 상황에 따라 셀 수 있는 명사로 전용돼서 사용될 수도 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뭐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singular, plural, 단수형 그리고 복수형이 존재하겠죠. 뭐 이런 건 모든 뭐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보는 문법책부터 대학생들이 보는 문법책에 모두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감으로 하는 영어에서는 그런 워크북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 워크북을 잘 활용해서 하시라고 하고 기본 개념을 잘 잡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는 우리가 감으로 하는 영어 명사 단원이 10과 11과 그리고 17과에서 명사들을 좀 깊이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감으로 하는 영어 10과 11과 17과에서 근데 그때 우리가 주된 관심은 accountability예요.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왜 셀 수 없는데 갑자기 셀 수 있는 명사가 되느냐 도대체 왜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런 걸 만나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명사들을 몇 개 좀 적어봤어요. 자, 일단 여기에 적어본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얘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Coffee, wine, experience, school, church, soccer, dog. 네, 감 잡으셨나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 중에 완벽하게 셀 수 없는 명사 또는 셀 수 있는 명사, 로만 쓰이는 명사는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될 요주의 인물들이죠.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유시예요. 와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소주나 비어도 다 마찬가지겠지. 막걸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워터로 된 그런 애들 모두 기본적으로는 뭐 소주잔에 담으면 소주잔에 담기고 뭐 바틀에 담으면 바틀에 담기고 그러니까 담는 그릇에 따라서 얘네가 다 달라지는 액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셀 수 없는데 얘네들이 제품이 되면 많이 똑같은 제품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할 때 two Americanos please, two coffees pleas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품이 됐으니까 two coffees라는 단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really hate wine 또는 I'm so sick and tired of wine. 뭐 나는 와인을 이제 질렸어. 뭐 이렇게 쓸 때는 와인이라는 것 자체가 싫어 또는 좋아 이런 뜻이라서 UC가 되겠지만 이마트에 되게 다양한 와인들이 팔더라. 그러면 뭐 they sell various wines at Emar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다양한 회사에서 나온 다양한 병에 든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와인 제품들 그럴 때는 wines가 되는 거죠. There are many, various, a variety of wines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와인이나 커피가 결국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단어 고유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사용되는 배경, 문맥, 맥락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명사, 보통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따따따따따 이렇게 외우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재미있게 이럴 때는 이렇게 써요. 이럴 땐 또 이렇게 쓰죠. 이런 거를 친절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단어책들이 또는 그런 앱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관심 있으셔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런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뼈대 이거는 우리가 감으로 하는 영어 명사 단원을 공부하면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미있는 영단어 책들, 이야기처럼 스토리텔링 해주는 그런 영단어 책을 통해서 습득하시고 또 실전에서도 더 많이 이렇게 빌드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커피, 와인 얘기를 했죠. experience는 어떤 거냐면 저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I have lots of experience. 이럴 때는 그냥 experience, 경험이라는 것 이렇게 쓰이는 건데 this TA ship was a valuable experience. 이럴 때 was a valuable experience. 그래서 어가 붙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싸맬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경험이라는 것, 경험이 참 많으시군요. 이런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경험이라는 어떤 장르, 경험이라는 것, 와인이라는 것, 커피라는 것 이게 아니라 이번에 꽃동네에서 봉사했던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 그럴 땐 꽃동네에서의 경험, 뭐 이번에 조교 활동, 이번에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쪼매서 하나의 어떤 파일로 넣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의 경험이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야. 이렇게 될 때 추상적이었던 것이 어떤 이렇게 책 한 권처럼 아니면 이렇게 보자기 하나에 넣은 것처럼 하나의 되게 제품처럼 포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는 UC에 해당하나 어떤 상황에선 C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반대로 school 같은 경우 우리가 A school, two schools. 그래서 야 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우리 아버지는 건축가야. 주로 뭘 지으시니? 우리 아빠는 주로 학교랑 교회를 지어. 오 진짜? 요번 달에 몇 개 지으니? 학교 3개 지으시고 이번 달 바쁘셨어. 교회는 2개 짓고 계셔.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뭐죠? 건물이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요. 그러니까 셀 수가 있죠. 그래서 A school, two schools, three schools 이게 가능하죠. Two churches, many churches 가능하죠. There are many churches in Korea. 가능하죠. 그런데 얘네들은 때에 따라서 UC가 되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뭐 너 일요일에 뭐하니? 난 일요일마다 교회 가지. 이때 교회를 그냥 건물을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있나를 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지. 이런 의미니까 그때의 철치는 어떤 성소,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I go to church every Sunday. 이럴 때는 I go to church. 그래서 셀 수 있는 단수명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디터미너가 들어야 되는데 디터미너 없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UC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I go to church every Sunday. 한 번 더 I go to church every Sunday. 이때 뭐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school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너 뭐 먹고 사니? 너 직장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Well, I go to school. 그럼, are you a student?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I go to school. 이때도 보면 go to a school이 아니라 그냥 I go to school이죠. 난 지금 학교 다녀.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건물 개념이 아니라 배우는 곳, 예배 드리는 곳, 배우는 곳, 어떤 배움터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서 I go to school 할 때는 뭐다? 나는 학생이다. 난 배우러 다니는 중이다. 나는 아직 사회인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I go to school 또는 그냥 배움터. 그래서 야 너 학교 몇 시간이? I go to school at around 7 o'clock. 뭐 7시경에 대충 가. 뭐 I go to school early in the morning. 나는 뭐 아침 일찍 학교를 가. 이럴 때도 어떤 건물에 가는 게 아니라 학교라는 배움터. 추상적인 의미로 UC로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은 셀 수 있는 명사, 반은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커피, 와인,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UC에 기본적으로 적을 두고 있으나 이따금씩 C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커는 어떨까? 사커만 뿐만 아니라 베이스볼, 바스켓볼 다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경기, 어떤 스포츠. 자, 얘네들은 자 보세요. 얘네도 되게 재밌는 게 축구 싫어. 이럴 때 뭘 싫어하는 거죠? 어제 있었던 그 경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축구라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난 야구가 좋아.
난 농구를 몰라. 이럴 때 우리가 그 스포츠라는 것 전체를 뭉뚱그려서 말하는데 그거는 따로 셀 수가 없죠. 그냥 축구가 한 개 축구, 두 개 축구가 있는 게 아니라 축구라는 것. 어떤 그 행위를 대표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셀 수가 없죠. 개념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주로 중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악기 앞에는 덜을 붙이고 운동 경기 앞에는 덜을 붙이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냥 닥치고 암기로 배웠지만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설명 듣지 못했던 부분 책에 나와 있지 않았죠. 불친절하게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 시험도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쯤에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왜 그랬지? 알고 싶어. 이런다면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죠. 스포츠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난 축구가 좋아. 축구를 싫어해. 축구에 관심이 없어. 이럴 때는 그냥 축구라는 것이거든요.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앞에 관사를 붙여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해야 될 축구 경기가 3개나 있어. 라든가 어제 그 축구 경기는 너무 진짜 판타스틱했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축구라는 장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축구 시합, 사커 매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너의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 난 그 축구 경기가 뭐 기억이 나. 뭐 이럴 때는 축구가 아니라 축구라는 것이 아니라 축구 시합, 사커 매치인데 매치가 있든 없든 느낌은 말하는 화자는 그 경기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나 더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I want to see your soccer match, the soccer match, a soccer match 이렇게 쓸 수 있죠. 매치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그 문맥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soccer라는 셀 수 없는 명사가 경기를 의미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 단수가 되면 관사를 붙이게 된다. 네, dog도 되게 재밌죠. 이건 되게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너 개고기 먹니? 라는 의미가 있고 너 개를 키우니?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애견 카페도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나는 강아지가 있어. 나도 강아지를 키워. 이렇게 말하려는 게 나는 개고기를 먹어. 이렇게 말하면 딱이 맞을 수 있는 되게 그러니까 무식이 죄라고 되게 조심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Have you ever had dog? 만약 이렇게 물어봤다면 dog 앞에 어를 안 썼잖아요. Have you ever had dog? 이렇게 썼으면 너 개고기 먹어봤니? 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I really enjoy having dog 하면은 개고기 먹는 거를 정말 즐겨 이런 의미 되니까 난 정말 개를 갖는 걸 좋아해 뭐 이렇게 말할 때는 dog가 아니고 a dog라고 쓰셔야 되는 또는 dogs I really love dogs라고 쓰셔야죠. 그래서 dog가 개고기도 있고 a dog는 개인데 자, 왜 dog는 개고기냐면 개고기를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개고기를 보통 한 마리 통째, 두 마리 뭐 이렇게 통째로 파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처럼 반근, 두근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단어는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쪼개도 기능을 한다. 셀 수 있는 단어는 쪼개면 기능 못한다.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둘이 싸워요. 야, 사이좋게 반 쪼개자. 기능을 못하죠. 따라서 자동차는 셀 수가 있는 단어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컵도 마찬가지고 펜도 마찬가지죠. 야, 반 쪼개. 쓸 수 없죠. 그런데 빵, 고기, 커피, 와인 이런 애들은 쪼개도 여전히 기능을 하죠. 그래서 쪼개도 여전히 기능을 하는 것은 셀 수 없다로 기억하자. 헷갈릴 때는. 근데 반으로 쪼개는데 더 이상 기능을 못한다. 그거는 셀 수 있는 명사들이다. 이렇게 헷갈릴 때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주로 이런 내용들을 가무로 하는 영어의 10과 내지 11과 17과에서 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예문들과 함께 또 거기에 붙어 있는 설명들로 설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you see와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소개하는 게 얘네들을 암기합시다가 아니라 이런 애들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 명사에서 중요한 건 사실 you see와 see 이거에 대한 감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you see와 see가
절대 UC, 절대 C로만 분리해서 이렇게 구분돼서 고립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서로 이렇게도 쓰였다가 이렇게도 쓰였다가 무엇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그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거죠. 저자는. 여기 살짝 people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우리가 people 되게 쉬운 단어잖아요. There are so many people 이렇게요. 근데 people도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many people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 그래서 복수 보통 명사라고 해요. s가 붙어 있지 않은데 people이 복수 취급을 한다.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쓰일 때가 있죠. a people 내지는 뭐 two peoples 그러면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애들은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오타 아니에요? 이런데 이럴 때는 다른 뜻을 쓰인 거죠. 그래서 a people 하면은 민족이라는 뜻을 써서 어떤 민족 하나. two peoples 하면 두 민족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들 중에도 어떤 단어들은 이렇게 주의해야 할 명사들이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그냥 한번 적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주의해야 될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런 애들이에요. 페이퍼 계열 애들. 얘는 뭐냐면 페이퍼라는 단어가 speech라는 단어가 fire라는 단어가 C도 있고 UC도 있는 거예요. 뜻이 두 가지인 거죠. 이 아이 스펠링 이 철자 하나가 C로서는 어떤 의미고 UC로서는 또 다른 의미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형용사에서 제한적으로도 쓰이고 서술적으로도 쓰이는데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들 만나봤잖아요. 그거의 명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셀 수 없을 땐 쪼개도 우리가 여전히 종이는 셀 수 없는데 쪼개서 그래서 나눠 써도 됩니다. 근데 셀 수 있는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신문이라는 뜻도 있고 논문이라는 뜻도 있고 네, 뭐 보고서라는 뜻도 있고 이런 것들은 셀 수 있죠. 그죠? My dad reads two kinds of papers. 두 종류의 신문을 읽는다. Every morning. 이렇게 two papers 읽는다. 이렇게 되겠죠. speech는 예를 들어서 셀 수 있는 단어, 셀 수 없는 단어 뜻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셀 수 없을 때는 그냥 언어, 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셀 수 있을 때는 연설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give a speech 이런 단어 있죠. 네. give a speech 뭐 이런 데서 어가 붙다는 것은 셀 수 있다는 겁니다. fire도 셀 수 있는 단어일 땐 there was a fire last night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화재 사건. 화재는 뭐 하룻밤에도 몇 건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셀 수 없을 때는 물질로서 불, 화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형용사에서 제한적으로도 쓰이고 서술적으로도 쓰이나 뜻이 달라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고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애는 스펠링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자, poetry는 use예요. 시라는 것은 난 시가 어려워 이럴 때 시라는 것은 그죠? 근데 a poem 얘는 나는 he wrote a poem this morning. 걔가 오늘 아침에 시 한 편을 썼어. 네, 시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죠. 시라는 장르, 문학의 한 장르를 나타내는 거. 얘는 셀 수가 없죠.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얘는 셀 수 있는 단수 명사다. 자, homework, 숙제, 과제라는 뜻인데 그냥 얘는 UC로서 쓰이는 애예요. 그래서 lots of homework라고 할 때 s를 붙이지 않죠. a lot of homework, much homework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한국말 해석은 똑같아요. 숙제. 근데 우리가 an assignment 이거는 과제인데 셀 수 있는 의미는 똑같아요. 얘도 과제인데 얘는 3 assignments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해주시면 좋고 얘는 그러니까 시, 숙제 근데 스펠링이 다르고 C와 UC가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단어들을 기억하셨다가 알고 계셨다가 쓰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광고의 세계는 너무 어려워 뭐 이럴 때 광고라는 것은 이럴 때는 advertising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뭐 연예인들이 CF 들어왔다. 광고가 이번에 촬영해야 될 광고가 3편이야 뭐 이럴 때 advertisement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셀 수 있는 뜻으로 둘 다 광고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는 NP에서 D, A, N, XP 여러 번 쓰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어찌 보면 되게 수동적이고 가만히 수식만 받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수식만 꾸밈만 받는 속편한 애 같겠지만 되게 어려운 애죠. 알고 보면. 왜냐하면 문맥에 따라서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디터미너를 써야 되는 경우, 쓰지 말아야 되는 경우, 써도 되는 경우, 이런 다양한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을 영작을 할 때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골라 써야 될지, 누가 영어로 쓴 글을 읽을 때 문맥 파악해서 이게 신문으로 쓰인 건가 종이로 쓰인 거, 연설인가 언어인가,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되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이제 그만 보통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네 가지 그런 구분은 이제 그냥 구겨버리고, 미국인, 영국인 그 원어민들 그네들이 갖고 있는 그 감, 인투이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흡수하자, 이런 취지에서 명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